제목을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연결된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입의 말도 보이지 않으나 그 말의 이미지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생각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 몸에 좋은 음식은 지구상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암을 예방하고 암을 고치는 음식 중에 버섯에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성분은 몸에 들어가면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장수하기에도 도와주고 질병이 미리 발생하기 전에 면역의 기능을 상승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보거란 요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보거 요리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이하지요. 이번에 사회적인 큰 문제가 일으켰던 사건이 있죠. 가평 사건. 이은혜 씨가 자기 남편을 죽이기 위해 보고도구를 주입했다가 죽지 않았던 사건. 근데 더 많은 양을 얻지 못해서 죽이지 못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반응하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그 몇 년 전 미국에서 한 감전 사고가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봤는데 이게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큰 전신주기 전봇대 전신주가 그 전력을 공급한 전신주가 떨어진 걸 봤었어요. 정말 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SUV 차량이 가다가 음주운전했는지 전신줄을 박았습니다. 전봇대를 박았는데 전신줄이 달려있는 그 전력 큰 동그란 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밑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떨어진 거예요. 사람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만질 수 있을 만큼의 부러져가지고 떨어진 사건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람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몇 명이 이렇게 막 그 뒤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심했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혹시 이거 밖에 먼저 우려가 가볼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없지? 그림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한 남자가 실수로 고압선 그 근처에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고압선이 손을 대지 않아도 참고로 여러분 아시죠? 붙습니다. 30cm 안전거리가 2m라고 해요. 그래서 고압선 경험한 사람들이 다 끊고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이게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걸 몰랐는지 아니면 통하지 않은데 붙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못했는지 그 여자를 구원하다가 한 40, 50 떨어갔는데 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전해지다 보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자체에 몸이 타고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 전기는 여러분 엄청나게 이용한다. 맞죠? 전자레인지 음식을 데워먹고 핸드폰 충전을 하고 불을 붙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까 음식과 전기를 얘기하는 공통점은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해가 되기도 하지만 나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제목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유익도 되고 해가 된다고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 2020년 통계입니다. 9세에서 24세 청소년기 이 아이들을 통계를 냈는데 한 해 사망자가 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4세에서 24세. 우리나라 공식적으로만, 비공식은 안 알려졌어요. 공식적으로만 알려진 숫자가 사망자가 1909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서 죽은 학생들이 몇 프로냐면 50%가 넘어요. 50.1이에요. 극단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살을 말해요. 자살. 자, 자살이 반인데 청소년기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겪었으니까 불안전함, 그리고 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압박, 비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만들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대뇌외 전두엽이라고 있는 그 영역은 성인이 돼서도 계속 만들어져 가요. 근데 이 전두엽은 이성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한 영역이라서 이것이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뜻은 청소년기에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미스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 사춘기 때 부모가 친구들만 해도 화가 나고 친구가 건들기만 해도 욕하고 싶고 화가 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으로부터 2019년이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에 7월 달이었어요. 뉴스를 검색해 나올 거예요. 중3 학생이 아파트에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가 죽으라 라는 말을 아빠가 나중에 고백했어요. 나가 죽으라는 말을 듣고 그 아이가 그냥 말 그대로 창문을 열어서 뛰어나가 떨어져서 죽었던 사례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예, 있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사례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뿐도 아니고 일본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왕따 사건, 이것도 2018년도인데 그때 중2였던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그 왕따를 하도 당하다 보니까 그 왕따 그 리더, 왕따를 만드는 그 일진에 있는 한 학생이 그 5층짜리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가. 근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 이 녀석 XX 같은 녀석 하면서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너는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려면 나가 죽어 라는 말 한마디에 실제로 이 아저씨 5층에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2, 3층 뭐 5층 뭐 낮은 위치 같은데 여러분 그 군대 우리 갔다 온 친구 없겠지만 10m가 사실 그 5층 정도 높이 보다 조금 비슷하다고 해요. 보통 3층, 4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위치이긴 한데 잘못 떨어지면 3층에서 떨어져 죽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 아이가 떨어져서 실제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유서를 보니까 죽고 싶다 나는 죽어야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했다 보니까 그렇게 글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죠.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 그걸 들으면서 이미지를 계속 그립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을 듣지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죠. 착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밝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이미지를 그려내고 그것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경험이 더해져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그 마음의 상태는 결론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다시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속담, 그 유명한 그 속담이자 고사성어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검은색 주변에 있으면 뭐가 돼요? 검은색이 되죠. 흰색 주변에 있으면 흰색이 되죠. 정말로 주변에 좋은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저도 지금 고등학교 때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고2 때였는데 그 친구 모습이 당시 미국 NBA 선수처럼 비슷했어요. 머리가 완전 스포츠에다가 그리고 등치는 얼마 큰지 고2인데 거의 키가 185였어요. 키가. 근데 등치가 너무 커요. 우리 휘건에다가 딱 반을 더 붙여서 딱 붙여놓은 것 같이 엄청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마음이 착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처음엔 몰랐는데 NBA라고 놀리는 거 별명이 NBA가 됐어요. 이름도 내가 아직 기억해. 박성윤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갈 때마다 NBA 1호하고 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따를 당하지 않을 때는 그냥 별명이니까 이해는 했는데 쟤도 부르고 얘도 부르고 쟤도 부르고 온 친구가 저희 때는 그때 50명이었거든요. 반이 50명이 NBA라고 부르니까 얘가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걔가 버텼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36살 때 만났어요. 버스에서. 근데 만나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 그때 소영아 나 그때 격려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고2 때 제가 그 일진들을 맞서서 싸울 용기는 없었는데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워낙 패거리 다니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가서 격려해주고 싶냐라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되게 착해 보이죠. 그렇게 착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마음은 그건 있었어요. 그래서 힘내라고 용기를 주고 괜찮다 저렇게 나쁜 놈들이 정말 많다. 저도 그때 사실 욕했거든요. 고2 때는. 그래서 나쁜 놈들이야 욕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힘내라고 빨리 지나간다고. 근데 만나자마자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36세인데 벌써 20년이 거의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뭐냐면은 나 지금 만나는 그 친구들 제가 설교지 좀 뭐하게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년이 지나서도. 그러면서 말하는데 막 살기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나서 뭐 생각했냐면은 사람의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구나를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그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아까 읽었지만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인이란 단어가 그 호물로게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크게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시인하다는 말 자체가 법적인 효력의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보통 누가 기록했다고 알고 있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근데 이제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 로마서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저자를 기록할 때 누가 힘을 줘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집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을 때는 우리가 시인하는 것, 그 말 자체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말 자체에 힘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물리적인 삶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로서의 호물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그 칭찬은 뭐예요? 고래도 들어봤죠? 아, 우리 휴이 너무 잘생겼어. 아, 문제 정말로 어떤 여자가 봐도 문제를 너무나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 종원이 나 처음 봤을 때 놀랬어. 어떻게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정말로 이렇게 딱 생겼을까? 우리 형이 너무 강인하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쟤는 우리 형이 왜 이렇게 힘만 세냐, 얘가. 진짜. 뭐야. 이 얘기를 웃지 않으면서 정말로 짜증나는 말투로 말한다는 거나.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형아 너만 얘기할게. 내가 형을 얘기하려다가 너가 마지막에 끝나서 널 얘기한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교육부에서 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언어폭력이 실제로 때리는 것보다 더 많았어요. 이해되세요? 35.6%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언어폭력을 다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진짜로. 여러분 그 연예인들 중에 배우 이은주, SG 워너비의 최동아라는 사람, 그리고 정다은, 정말 사회에 많은 그 사람들이 뭐로 자살을 해요? 우울증으로 자살하지요. 우울증이 왜 걸려요? 통계가 나왔는데 하나같이 다 뭐였어요? 두 단어? 한 단어지요? 두 글자? 악플. 악플을 볼 때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쿨하게 넘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보고 계속 들을 때마다 누군가가 쓴 글을 보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가 돼서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난 정말로 얼굴이 이상했나? 연예인인데 나는 왜 이럴까? 발전하고 이 말들이 뭉게구름처럼 순간 커져가지고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 모르지만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살은요, 내가 자살할 거야, 정말 뛰어내릴 거야 라고 즉흥적으로 마음속으로 계획했다가 하는 그런 자살 말고, 대부분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연예인들 자살은요, 그게 아니에요. 쌓여서 어느 순간 스파크가 딱 나서 불이 나면 그때 뛰어내 자살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고, 이것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맞지요? 마음에 음란한 여성에 대한 그런 음란한 생각이 있으면요, 말하는 게 음란해요. 중고등학교 때 아시죠? 정말로 욕을 하는 친구들은 보면 마음에 욕이 가득합니다.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라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욕을 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원리가 여러분, 입에서 시작하는 간단한 말들 같지만 영적으로는 힘을 내기 때문에 사람을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살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마음의 이미지들이 우리가 말로만 하냐?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제가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고등학교 때
가해자의 편에 섰는지 피해자의 편에 섰는지 저처럼 중립에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환경이 여러분들이 끌려갑니다. 맞지요?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전 여러분을 과감하게 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있다면, 나 실수가 있었다면 과감하게 청산하고 지금부터 선을 마음에 담아주세요. 선한 말, 성스러운 말, 더러운 말이 아니라 깨끗한 말. 그것이 여러분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영적인 원리로 처음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원리와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겁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성공한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되어갈 것이다. 라는 그 말들이 단순히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원리의 근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